그런데 이번엔 메르스 대처를 질병관리본부에 맡겼다가 발생 2주일 뒤에야 장관이 대책본부장을 맡습니다. 또 쏟아지는 병원 정보 공개 요구를 묵살해오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며 뒤늦게 공개합니다. 적어도 노출자나 의심자들이 갈 수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이런 발생한 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상황에 대해서 의료진들한테는 사실 빨리 제공했었어야 됐었습니다. 2차, 3차 감염자가 급증한 이유는 부실한 초기 대응 탓입니다. 21일부터 8일까지 그냥 무방비로 놔두고 간호사들도 이방저방 다 돌아다니면서 10회 이상을 접촉했는데 평택 성모병원의 퇴원 권고로 병원을 나온 의심 환자들은 다른 병원을 찾아 전전합니다. 의심 환자들이 찾은 다른 병원에선 그 환자의 치료 이력과 입퇴원 정보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메르스 환자와 컨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게 5월 31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였어요. 그 전에는 메르스 환자와 연결이 됐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몰랐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환자가 와도 의료진분들께서 되게 어렵고 되게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이러이러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딜 알고 물어봐요. 정부는 국가지정 격리병원을 정해 메르스 환자를 전담 치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선 의사들은 지정병원이 어딘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도 어디 처만났다니까. 너도 불안해. 환자 오면 뭐하지? 어떡하지? 하고 와서 하는 건 얘기 물어보고 보건소 연락 밖에 없는데. 국가지정 격리병원은 전국 어디에 몇 개나 있을까? 서울에 3곳, 경기 2곳, 충남과 광주, 전남, 제주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두 17곳입니다. 압력 차이로 병실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음압병상 10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350만 명의 부산과 160만 명의 충북엔 국가지정 격리병원이 없습니다. 또 음압병상이 104개라고는 하지만 다인실이어서 실제 쓸 수 있는 건 40여 개에 불과합니다. 외부와 완벽히 공기가 차단되는 음압병상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결핵 환자 치료 등을 위해 쓰는 음압 병치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기존 환자들을 내보내야 하고 시설 수준도 떨어집니다. 출입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그리고 완전한 그런 사폐 효과는 갖추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병원은 확진 환자는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국가지정병원 의료진 대부분은 메르스와의 사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피로도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녹초가 돼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걸 내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지금 저희도 지금 사표를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메르스 바이러스가 중동에서 처음 확인된 2012년 이후 환자가 발생한 곳은 모두 25개 나라입니다. 방역 과정에서 이런 혼란을 빚은 나라가 과연 몇 나라나 될까요? 지난달 4일 중동에 보름간 머물던 68살 남성이 인천공항으로 귀국합니다. 입국한 지 일주일 만에 발열과 기침을 시작한 남성. 이후 8일 동안 병원 4곳을 옮겨 다닙니다.
그리고 5월 20일 당초 치사율 40%로 알려진 메르스 국내 첫 감염 환자로 확진됩니다. 다른 감염병에 비해서 전파력이 크다라고 볼 수는 아직까지는 없다. 감염원은 국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거주하시는 우리 일반 국민들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보건당국의 첫 번째 오판입니다. 첫 환자가 치료받던 평택 성모병원에서 감염된 환자만도 무려 36명입니다. 일본 환자가 입원했던 평택 성모병원 8층 병실. 이곳을 포함한 3곳의 병실 천장 에어컨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원래 병실마다 환기구와 배기구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없었고 에어컨만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환기가 안 되는 좁은 병실. 환자의 침방울에 섞여 있던 바이러스가 에어컨 바람을 타고 퍼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렇게 확진 환자가 나왔지만 병원은 납득하기 힘든 조치를 취합니다. 격리해야 할 8층 입원 환자들을 7층으로 옮겨 7층 환자들까지 감염에 노출시킨 겁니다. 첫 번째 골든타임이 무너진 순간입니다. 8층에서 내려온 사람들인데 가래를 밥 먹을 때 겁먹은 수시로 칵칵 뱉어내고 기침내고 체온을 재면 내가 옆이니까 알아요. 내 침상 옆에 이렇게 나란히 3개가 쭉 있었는데 그 내 옆에나 그 옆에도 이제 똑같이 가래를 뱉고 온도 재는 거 보면 39점 몇 도 막 40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급기야 병원 측은 메르스 감염이 우려되는데도 환자들에게 퇴원을 권유합니다. 10일 날 저녁까지만 해도 마음 놓고 계시라 그러더니 지금 이대로 하는 게 어떠냐고 늘어서 퇴원하려는 거 전날만 해도 안 그래도. 다른 병원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던 환자들. 두 번째 골든타임마저 이처럼 속절없이 흘러가고 3차 감염이 시작됩니다. (5월 27일) 평택 성모병원을 나온 14번 환자가 삼성 서울병원을 찾습니다. 메르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보건당국은 메르스 의심 환자들의 현황을 일선 병원엔 알리지 않았습니다. 입원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5월 29일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평택 성모병원에서 입원 당시 1번 메르스 환자로부터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은 14번 환자가 응급실을 찾은 지 사흘 만에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메르스 의심 환자 통보를 받습니다. 첫 메르스 감염자와 평택에서 같은 병동을 썼던 14번 환자가 서울로 올라옵니다. 이후 14번 환자로부터 시작된 메르스 감염자는 삼성 서울병원에서만 벌써 37명이 나왔습니다. 3차 감염이 병원들마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것입니다. 환자가 서울은 물론 부산, 경기도 부천과 성남, 전북 김제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염 단계는 아니라지만 현재 확진 환자가 9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집과 시설에 격리된 사람도 2,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03년
WHO로부터 사스 예방 모범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던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 하지만 메르스 앞에서는 갈팡질팡하다 사태를 키웠습니다.